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3기 용성전입니다. 준결승전 첫 번째 경기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성전이 오랜만에 준결승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총 4명의 선수로 압축이 됐는데 전기 우승자 박정환, 그리고 준우승자 신진서, 그리고 신민준, 이동훈 선수가 합류하게 됐어요. 네, 그 8강전에서 사실 그 준경과 준고참 신의 그리고 최정상의 대결이었는데 최정상이 완승을 거두었고 용성전 역사상 가장 막강하고 랭킹이 높은 선수들로 4강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진은 어떻게 짜여졌을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바둑 장기 채널과 한국기현 바둑TV가 주최 주관하는 용성전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2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이고요. 준우승은 1,200만 원입니다. 자, 준결승 대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정환 구단은 이동훈 구단을, 신진서 구단은 신민준 구단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또 굉장히 또 재밌게 붙었고요. 박정환 구단은 전기 우승자, 신진서 구단은 전기 준우승자인데 네. 보시면 이동훈 구단하고 신민준 구단은 용성전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첫 4강에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용성전이 올해 3번째 치러지고 있는데 이 준결승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꼭 탑10 안에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오르기 어려운 4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준결승전 첫 번째 경기는 박정환 구단 그리고 이동훈 구단의 만남으로 출발합니다. 한국 랭킹 2위와 6위의 대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랭킹이 많이 차이진 않는데 상대 전적에서는 지금 8대2로 박정환 구단이 좀 앞서 있고요. 네. 이동훈 구단이 그 오늘 대국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박정환 구단에 대한 좀 부담감을 떨쳐버려야 될 것 같고 그 조금 이제 대국수 자체가 최근에 이동훈 구단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에 비해서 좀 준비할 시간은 오히려 좀 길었기 때문에 오늘 박정환 구단을 맞아서 어떤 비장의 물기를 들고 나왔을지 기대가 되는 장면입니다. 네. 자, 두 기사가 용성전에서는 첫 만남을 벌입니다. 과연 어떤 기사가 승리를 거둘까요?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3기 용성전 준결승전. 장기 우승자 박정환 구단과 이동훈 구단의 대결입니다. 자, 한국 랭킹 2위 박정환 구단 93년생 2006년에 입단했고요. 올해는 하세베 우승컵을 들어 올린 바가 있습니다. 네, 출발은 하세베로 우승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요즘에 이제 신진서 구단한테 좀 연이은 패퇴를 당하면서 준우승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 랭킹 6위 이동훈 구단 98년생이고요. 2011년에 입단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KBS 바둑왕전에서의 만남이 상대가 박정환 구단이었었거든요. 네, 이동훈 구단이 입단 이후에 본격기전 첫 우승이 2015년도 KBS 바둑왕전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상대가 랭킹 1위인 박정환 구단이었고 조금 어렵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2대0 완봉승을 거두면서 우승도 우승은 이건희와 기쁨이 2배였을 겁니다. 네. 대국 규정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2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결승전 첫 번째 경기는 이동훈 구단의 흑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동훈 구단이 5년 전에 KBS 바둑왕전에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유일한 그 두 판의 승점이었죠.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그 이후에 5년 동안 그 이동훈 구단이 박정환 구단한테 흑번으로 지금 5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흑번인데요. 참 이 결승이라는 큰 승부에서 넘어서고 난 이후에 이 연패라는 것이 네. 좀 놀라운데요. 굉장히 좀 이른 시기에 박정환 구단을 타이틀전에서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연패를 당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바둑 그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기풍상 네.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확실히 박정환 구단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결승 무대에서 박정환 구단이 나이가 어린 기사로서는 이 한국 기사로서 최초로 이동훈 구단이 넘어섰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동훈 구단에 대한 기대도 컸고요. 예, 좀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이동훈 구단도 뭐 랭킹에서는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네. 딱 그 한 방을 아직까지 좀 터져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박정환 구단은 역시 뭐 대단합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역시 지금 랭킹 1위 자리는 신진서 구단한테 내어주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최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꾸준한 활약을 보이는 두 기사기는 하지만 이 두 기사를 응원하는 팬분들께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박정환 구단은 조금 요즘 좀 편해졌을 것 같고요. 예, 물론 그 신진서 구단이 올라와서 결승에서 이제 여승무대에서 패하는 일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든든한 후배가 왔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이동훈 구단이나 랭킹 4, 5, 6위 정도에 있는 변상일, 이동훈 이 선수들이 좀 더 힘을 좀 발휘해 줘야죠. 그래야 이제 훨씬 한국 바둑이 안정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번 용성전 준결승에 이름을 올린 기사들의 기대가 크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구단이 초반은 굉장히 좀 선호하는 포석을 들고 나왔고요. 이동훈 구단은 흑번으로는 이렇게 소목을 여기 소목에 이렇게 두는 포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백이 소목에 있을 때는 먼저 걸쳐가는 수를 많이 두고요. 화점일 경우에는 날일자로 차분하게 굳혀가는 포석을 좋아하죠. 일단은 소목이니까 하나 걸쳐갖고 네. 받을 때 역시 날일자로 좋아하는 포석대로 초반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자, 초반이 막 구성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두 기사의 상대 전력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는 5살 차이고요. 입단도 5년 차이가 납니다. 네, 입단한 그 만 13세가 똑같습니다. 예,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죠. 최근 10경기도, 10경기도 5승 5패. 아, 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박정환 구단의 성적이 18승 11패고, 이동훈 구단의 성적이 16승 11패인데, 두 기사의 이름값과는 어울리지 않는 좀 성적이긴 한데요. 네. 근데 워낙 그 두 기사의 올해 그 성적표를 보면 그 강한 탑10 기사들과 많이 대국수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가 되는 성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랭킹은 7월 랭킹이고요. 2위와 6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이 상대 전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대2로 박정환 구단이 앞서가고 있는데 이 이동훈 구단이 승리를 거뒀던 2승이 KBS 바둑왕전 결승 무대에서였고요. 딱 5년 조금 넘었습니다. 한 5년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예.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박정환 구단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5년 전의 이야기군요. 네. 자, 그 이후로는 박정환 구단이 5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그것도 100을 주고 계속 승리를 했다고 하셨죠? 네, 100번으로 승리를 계속 불계승을 하고 있고요. 자, 공교롭게도 오늘도 이동훈 구단의 흑, 네. 박정환 구단의 100입니다. 바둑 기풍적으로 좀 이유를 찾아본다면 두 기사는 큰 맥락에서 보면 기풍 자체는 굉장히 좀 비슷한 편이에요. 흡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 네. 박정환 구단의 행마가 조금 더 창의적이고 날렵하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대세관이 굉장히 밝고 예. 좀 표현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딱 그 사람의 바둑을 보고 그 사람과 대국을 했을 때 굉장히 잘 둔다라는 느낌을 받는 선수가 이동훈 구단이고 박정환 구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이 이제 딱 두어가야 될 자리를 놓치지 않는 기사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대국을 하다 보면 이제 부분에 치우칠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기사들 자체는 대세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딱딱 둘 자리를 잘 찾아가는 바둑을 굉장히 잘 두는 기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두 기사의 상대전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네. 운영적인 측면에서 박정환 구단이 조금은 그래도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두 기사의 바둑에서 이동훈 구단이 공격을 할 때도 있고 타개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역시 이제 운영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동훈 구단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비하면 두 기사 모두 좀 공격적인 부분이 가미가 된 것 같고요. 네, 박정환 구단은 그 이번 영성전에서 확실히 그 김지석 구단하고 16강전에서 네. 정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 조금 공격적으로 변하긴 했어요. 초반 당시에 좀 속기바둑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두어갔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확실히 뭔가 조금 예전에는 약간 수비적인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완전히 수비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중간 정도의 중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초반을 때론 공격적으로 둘 때도 있고요. 네. 예. 이동훈 구단의 기풍은 입단 이후, 뭐 입단 전 연구생 시절부터 입단 이후까지 뭐 한 2000, 그러니까 KBS 우승하고 이후까지도 굉장히 좀 바둑을 침착하고 유연하게 뒀는데요. 잠깐 한 2년 정도 이제 굉장히 좀 바둑이 공격적일 때가 있었는데 다시 요즘은 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예. 이런 최정상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기풍에 있어서 조금 더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네, 뭐 많이 변하지 않는 선수도 한 두세 번 정도는 변하는 것 같아요. 예. 입단 초기에 비해서. 네. 자, 몇 수 진행되지 않았지만 초반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우선 좌하와 우상에 서로 좀 간만 본 진행을 기원을 나를 해뒀고요. 자로 갔고요. 요즘 많이 두는 진행입니다. 여기는 이제 날일자로 걸쳤는데 뭐 높게 갈 수도 있고 날일자로 갈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AI 퍼센트 자체는 뭐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네. 뭐 조금 실리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들은 날일자를 보통 가고요. 이곳 날일자도 이 배석에서는 이 포진에서는 뭐 가장 무난한 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어깨 짚어간 것도 이 배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입니다. 네. 그리고 밀어갔고 밀어가는 순간에 여기를 붙이기가 굉장히 편해졌죠. 침착하게 받았고 이 붙이는 활용을 발판 삼아서 세 칸을 전개했습니다. 물론 여기를 들어가는 좀 백의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자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날일자 걸친 것은 언제든지 뭐 여기를 끊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호구 치거나 아니면 귀사리만 또 한다면 젖혀서 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여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이제 이 날일자와 입구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입구자면 조금 이제 여기를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날일자가 약간의 이제 압박을 받게 되고 근데 뭐 날일자도 장점은 많습니다. 이제 변으로 이제 한 칸을 더 겠기 네. 때문에 약간 발빠르게 운용을 할 수가 있는 점이죠. 네. 좌상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흙이 다 받아뒀거든요. 네. 중복인 것 같기도 하고 굴복된 형태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형태를 이제 예전에도 이게 양태가 나오긴 했어요. 그 AI 시대 전에도 나오긴 했는데 약간 흙이 당했다라고 제 이제 기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냥 받아주는 게 무난하고 그 AI 승률 이길 확률 자체도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정수에 가까워요. 예. 뭐랄까요. 한때는 이제 덤이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흙을 쥔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초반에 리드를 해야 한다라는 이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수순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그 AI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진행 보시면 그렇게 이제 AI는 흙 쪽에서 공격적인 초반부터 그런 것을 선호하진 않아요. 그냥 뭐 초반은 굉장히 좀 무난하게 시작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반발을 하고 싶은 자리여도 그것이 이제 냉정하게 득실을 따져보면 별것이 없다라고 보면 그냥 무난하게 이런 거죠. 예, 이렇게 느는 것처럼 받아두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흙에 다음으로 손을 갈 곳은 역시 이제 아래쪽에 이제 하변에 걸치거나 삼삼 두 가지가 있겠고요. 물론 이렇게 평범하게 받아줄 수도 있는데 요즘 포석에서는 이렇게 평범함보다는 뭔가 걸치거나 해서 약간은 좀 발빠르게 운용을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네. 자, 걸침에도 두 군데의 선택이 있었는데 하변 방향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일단은 넓은 곳으로 갔고 여기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뭐 선수를 뽑으면 흙이 이 자리를 갈 것이고 백도 뭐 이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수 뽑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걸친 장면인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수는 날일자로 받는 거죠. 왜냐하면 위쪽이 날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양걸침 당하는 것이 뭐 일상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간격, 이 배석 자체는 굉장히 흙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받아두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 협공을 한다면 뭐 이렇게나 네. 뭐 이렇게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협공인지 뭔지 이 갈라침이라고 봐야 되나요? 오히려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둔다면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배석 자체는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결에서 여기를 뒀을 때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갈라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여기가 날일자였던 것 같습니다. 살짝 날일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제 방향은 이 색한 갈라침이었죠. 네, 역시 스타일에 박정환 구단 변화를 준 것이 딱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이런 장면에서는 박정환 구단은 거의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날일자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역시 이제 갈라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네. 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겁니다. 다른 변화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이제 이후의 진행을 보는 거죠.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이제 보통은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정리되는 그 상황도 보고 정리된 다음에 또 여기를 다가가는 그것도 볼 것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날일자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이 아닌 이후의 진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가장 무난해요. 여기 두고서 이렇게 두고 흙이 여기 처리하고 백이 이곳을 오는 진행이면 이곳 지키는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 여기를 오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지키는 것도 이제 겸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흙도 좀 부담이 따를 것 네, 같아요. 압박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날일자로 받고 하변 압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역시 이제 갈라쳐 갑니다. 날일자 아니면 갈라쳐 가는 거였는데요. 조금 공격적으로 초반을 운영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양걸침을 해야죠. 양걸침을 하는데 가장 무난한 거는 당연히 이제 3선으로 양걸침이겠고 조금 변화를 준다면 한 칸 높게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역시 3선이 좀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다른 그 방법은 조금 선택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두 칸으로 두는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갈라치는 먼 배석에서는 잘 쓰이진 않거든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동 구단이 이렇게 좀 약간 불확실하게 두는 것도 이제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해서 조금 이제 알기 쉬운 길로 갈 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한 길이라면 날일자 양걸침이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백이 붙이고 방향은 여기입니다. 붙이는 방향은 이곳으로 두는 것이 확실한데요. 이 이후의 진행을 3, 3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붙여서 진행할 것인지 이걸 보는 건데요. 만약 이 진행이 좀 탐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높게 둬서 변화를 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훈 구단 오늘 초반에 시간 투자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용성전에서 보시면 박정환 구단은 굉장히 후반과 승부처를 의식해서인지 시간 안배를 굉장히 잘하고 오히려 좀 많이 좀 남긴다 싶을 정도로 좀 시간 사용이 좀 없는 편이고 이동훈 구단은 8강전에서 한태희 실단을 상대로 시간에 많이 몰려서 굉장히 좀 위험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 용성전에서는 조금 이동훈 구단은 시간 안배 약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높게 갔습니다. 역시 이제 3선으로 두면 위로 붙이는 것이 당연한데 그 이후의 진행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진행을 선택했고, 백도 바로 붙여갔어요. 네. 이건 뭐 요즘 AI 시대에서는 거의 열이면 열 붙여가죠. 이렇게 두는 것은 지금 배석에서도 맞지 않고 예전 정석이었죠. 예. 그리고 지금 배석이 여기 와 있는 건 약간 좀 뭐 좋은 자리긴 하지만 글쎄요, 뭐 그렇게 좀 완벽한 곳은 네. 아니라서 백이 어색한 감이 약간 좀 불만인 있군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대쪽을 붙였고요. 네, 여기까지는 뭐 많이 두는 진행이고 젖히고 이렇게 둘 때 이제 있는 것과 미는 것이 있고요. 예, 역시 3-3도 변화도 중에 하나입니다. 흑은 일단 실리를 선택했고요. 백은 이제 보통 여기를 막아가는 거죠. 네. 네, 넘고 치봤고요. 네, 단수를 하나 끊어두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뭐 그냥 여기 끊어둘 것 같은데요. 이건 팩감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를 먼저 젖히고 막을 때 이제 호구를 쳐서 네. 흑이 단수 칠 때 그 팩감 하나를 딱 아껴두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적소에 쓰고 이제 그 뒤를 좀 처리하는 거죠. 막상 그 단수 한 점 팩감을 미리 없애 놓으면 이 극초반이기 때문에 팩감이 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흑이 여기를 그냥 언패불청 해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해소가 안 돼요. 이건 이때 너무 크기 팩감을 때문에요. 쓴다면 네. 네. 또 여기서는 이제 귀를 한 점이 있는 것이 크긴 하지만 네, 중앙을 밀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받고 있기에는 발이 너무 느리겠죠. 네, 일단 그리고 여기를 굴복당한 것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좀 당하긴 싫죠. 그리고 여기도 두지 않게 되면 지금 보시면 위쪽에 그 여기가 활용이 많이 돼 있어서 축이 될까요? 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축이 안 되더라도 여기를 백이 먼저 두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밀고 잡는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정석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도 네. 두 점머리를 두드리거나 뭐 늘거나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둬야 돼요. 맞기는 좀 아플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젖히고 싶은 자리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막 끊어갔을 때 뒷맛을 좀 고려해야 되겠고요. 안 두는 것은 그냥 두 점머리를 두드려 맞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다음에 처리 자체가 굉장히 백으로서는 좀 괴로운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이 눌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눌리죠. 이런 자리가 그 위쪽의 흙 모양도 생각을 해야 되고 배석마다 좀 다릅니다. 단순히 들어서 이 아래쪽의 백집을 지켜야 안정적으로 지켜 가져가야 될 때가 있고 위쪽도 생각해서 끊기는 약점이 있지만 두 점머리를 두드려가야 될 때가 있고요. 근데 지금은 머리를 두드려가고 싶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제 끊었을 때 이제 대비인데요. 네. 이때 응수가 쉽진 않네요. 좀 네. 멀리 내다봐야 될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도 시간을 드리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충분히 늘 수도 있는 장면이라서요. 늘어서 받는다면 감명하긴 할 것 네, 같은데요. 편하죠. 네, 어렵지 않고요. 받게 되는 순간 흑은 상변으로 향하게 될까요? 네, 뭐 지금은 이제 상변이 한 가지 있겠고 또 이제 하변도 사실 이렇게 늘게 되면 다음에 붙였을 때 이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침투를 하느냐 두 가지인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은 또 편하고요. 흑의 입장에서도 급박함은 없어요. 밀어가네요. 예, 역시 좋은 자리라는 얘기였고 이렇게 되면 예, 네. 여기서도 이렇게 됐을 때 여전히 끊는 게 있어서 조금 괴롭다는 얘기죠. 이 형태도 백이 이제 눌러 맞고 싶긴 한데 네. 일단 늘었을 때 다음에 봉쇄를 나게 되면 끊기고 나갔을 때 대책이 없어요. 단수가 안 네. 되네요. 단수 5점은 나가는데 석점이 단수죠. 그래서 젖히고 끊었을 때
두 번만 밀고 안쪽을 다시 받아야 돌아와야 됐어요. 된다면 여기를 나갔을 때 좀 괴롭습니다. 위쪽의 약점 때문에 끊기도 어렵고 네. 봉쇄라는 자세도 뭔가 좀 뒷맛이 고약하기 때문에 일단 백이 좀 처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박정환 구단은 일단 이제 두 점머리 두드리지 않으면 여기 늘었을 때는 계속 좀 늘어줄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마무리됐고 이제는 중요한 자리가 여기를 들어가는 것과 이곳을 이제 안정을 하는 거겠죠. 뭐 지금은 삭감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머리 자체가 이미 백이 많이 뻗어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삭감도 많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이 한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눌러갔을 때요. 그럼 하변으로 갈 때는 어느 정도 가는 게 일반적일까요? 여기는요. 기본적으로는 날일자를 한번 가는 게 보통인데 이런 데를 붙였을 때 조금 이 응수를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를 예를 들어 먼저 붙여서 뭔가 여기를 네. 약간 이제 안정적으로 임시 방편을 해둔 다음에 날일자로 가는 이런 방법이 좀 흑의 입장에서는 무난한 거죠. 실전도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 선으로 두는 건 사실 실전에 거의 등장을 안 하는 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런가요? 이동훈 구단의 지금 2배석에서 나온 임기응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붙였을 때 아래로 젖히는 것이 조금 싫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래로 젖히는 것만 아니면 사실 이 선으로 먼저 둘 이유는 크게 없거든요. 근데 아래가 좀 싫었던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밀어 올리면 백도 받아줄까요? 그러니까 이때 백이 순순히 들어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머리를 두드려 갑니다. 네. 끊어도 여기를 들어서 압박하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안 받아줘요. 이동훈 구단은 간단하게 생각을 했네요. 이 교환 하나 자체를 득이라고 보고 날짜로 달렸습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서로 이제 이 상대의 모양을 좀 깨러 들어가는 그 형국이고요. 박정환 구단은 이 자리 지키는 것이 좋은 자리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배석 자체는 물론 여기가 백 모양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압박이 되면 이 두 점이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역시 들어갔을 때 흑도 좀 부담이 있죠. 그래서 흑은 일단은 들어온 이 101점을 먼저 좀 선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날일자를 당하는 순간에 공격은 물거품이 됩니다. 여기 당하면 일단 뭐 2점 그 다음 행마 자체도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뭔가 날일자를 방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붙이는 것이 보통이고 이렇게 날일자를 두는 것은 일단 당했기 때문에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네. 붙여갖고요. 우변에 백이 들어간 자리도 좀 모험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우변만 봤을 때 타개가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역시 상변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여기를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무겁게 두려고 들어간 건 아닐 겁니다. 네. 일단 응수타진의 의미가 있었고 느는 것은 좀 무거운 거예요. 날일자를 당했을 때 이 2점을 계속 살려나와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날일자를 오면서 흑돌이 자연스럽게 오겠죠. 그랬을 때 여기 침투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이 한 점을 가볍게 두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자리를 먼저 물어봐서 네. 두면 호구 쳐서 받게만 한다면 이 형태 자체가 여기는 일반적으로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교환 자체는 뭔가 뭐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는 득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흑의 모양을 조금 뭉치게 하는 그런 수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붙였을 때 흑이 좀 전의 변화가 싫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둘 수 있는데요. 있게 되면 백은 이제 귀에서 실리를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변까지 안정을 취한 모습이죠. 뭐 여기는 이제 눌러가는 자리가 좋긴 하지만 백도 이제 선수를 뽑아서 또 큰 자리를 갈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귀를 한번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한 점을 이제 좀 가볍게 뭔가 이런 식이나 좀 행마를 하는 그런 것을 좀 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변 교환 이후에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네, 선택의 기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간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왔던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박정환 구단이 오늘 시간을 좀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초반에 그렇죠. 보통 이 정도 수수가 진행됐을 때 박주환 구단은 그 처음에 그 20분을 오히려 더 세이브 시켜서 뭐 네. 2, 3분 정도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이동훈 구단하고 비슷하게 시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단에 보이는 4개의 AI 중에 더미 6집 반으로 세팅된 AI는 유일하게 카타고인데 네.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프로기사들이 거의 카타고를 사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강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준결승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제3기 용성전 박정환 구단과 이동훈 구단의 대결 잠시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제3기 용성전 전기 우승자 박정환 구단과 이동훈 구단의 만남입니다. 준결승전 첫 번째 대결이고요. 네, 박정환 구단이 역시 이제 귀를 한번 응수타진을 했죠. 흙의 모양을 조금 이제 중복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느는 것과 젖히는 것 두 가지였는데 느는 것은 실리의 손실이 확실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동훈 구단은 이거는 뭐 젖혀서 실리의 손해를 보지 않는 수법입니다. 또 호구 교환할까요? 네, 이 교환했을 때 이제 이 장면은 보통 이제 느는 것과 반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흙이 반발을 하게 되면 백은 당연히 반발해야 돼요. 있는 것은 이거는 이 단수 교환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집으로 최소 뭐 5집 이상 그리고 약간 이제 패를 낼 수 있는 탄력도 없어져서 백의 입장에선 당연히 반발이죠. 단수치고 단수치고 있고 이렇게 되면요. 네. 지금 이 형태가 두 점이 조금 얇은 모습이라서 보통은 반발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지금 가네요. 그러니까 이동훈 구단도 이렇게 두는 건 너무 싫은 거죠. 이 형태가요. 네, 그래서 반발 같고요. 왠지 우변이 뚫리게 되면 백이 만족스러운 그림일 것 같은데 AI를 보시죠. 그렇진 네, 않은 것 같네요. 여기서는 반발이라고 지금 모든 AI 그리고 카타고도 반발을 좋은 수라고 평가하는 것 같고요. 사실 실전 심리로서도 느는 거는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일단 이동훈 구단이 여기를 젖혔을 때부터 백의 다음 응수를 예상하고 이것까지 이제 준비하고 둔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이제 단수를 치고 당연히 돌파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흙의 처리 자체가 과연 귀 쪽과 변이 깔끔하게 이제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따내는 건 당연한 자리일 것 네. 같고요. 이제 따내고 이제 뭐 여기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거 보통이고요. 아주 있지 상황에 따라서는 않는다면- 여기를 끊는 건데 지금 네. 팩감이 없어요. 따낼 때 반드시 받아야 되고 단수 칠 때도 늘어야 되고 입고 나오게 되면 여기 귀에 들어가는 부담이 커가지고 흙은 뭐 이 자리는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은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냥 사실 모양으로 본다면 백이 이었을 때 흙은 여기를 눌러두는 것이 뭐 지극히 보통입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 뭔가 활용이 없는지를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 귀까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늘게 되면 애초에 기착점 교환했던 이 자세 자체가 완전히 공수가 뒤바뀌어서 흙이 거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손의 이거 방향은 어디를 두려고 하나요?
우변 받는 예.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두고 싶은 자리가 딱 여기랑 이 자리죠. 당연히 급소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백한테 이 자리 허용하게 되면 여기를 반드시 끊어 잡아야 되는데 끊어 잡는 순간에 아래쪽도 약간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버텼어요. 네. 상변 호구 쳤고요. 만약 지금 이거 백이 재밌네요. 우변을 넣는다면요. 예, 일단 이제 여기서 둘 수 있는 방법은 느는 것과 네. 젖혀가는 것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젖혀가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젖혔을 때 끊고 이렇게 되는 거라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한 점 이 축으로 잡는 자세가 굉장히 깔끔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백이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반드시 타협을 해야 되는 장면이라면 뭐 이렇게도 생각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늘어야 될 것 조금 같습니다. 더 예. 보고 싶죠. 저는 이제 뭐 카타고를 포함해서 AI의 지금 평가가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 흙의 모양이었고 분명 이제 흙이 귀를 실리를 차지하고 여기까지 뻗어 나갔지만 원래 여기는 뭐 주인이 없었던 자리죠. 뭐 들어가는 부담이 백한테 있었던 곳이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별거 없는 자리가 됐는데요. 여기는 일단 백이 먼저 두게 되면 글쎄요. 2회 진행이 어렵긴 하지만 백 쪽에서 타개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의 집이 이곳이 좀 큰 집이 났고 흙의 모양이 여기가 굉장히 컸었는데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실리의 균형으로 봤을 때는 백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프 자체는 흙이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늘었을 때 전제는 무너뜨릴 수만 네. 있다면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흙의 좋은 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게 그냥 늘어서 받게 되면 백이 넘어갈 수는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게 되면 넘어갔을 때 마찬가지로 차단이 되는 형태인데 좀 전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 네. 자, 실전 축으로 늘어갔죠. 잡지도 못하고 여기가 빈상각으로 완전 모양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하기가 어렵고요. 자, 늘어갔습니다. 당연히 늘어가죠. 자, 여기서 사실 늘어가는 것도 위로 막혀서 모양이 무너지고 여기서 둘 수 있는 수를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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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지금 딱 문득 떠오르는 굉장히 실전적인 수법으로는 여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빈삼각이죠. 네. 그리고 모양을 조금 더 중시한다면 이 정도의 선수 교환은 백이 좀 고민을 할 것 같긴 한데요. 위로 막으면 그냥 타협이 될 것 같고 이런 정도는 또 후보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흙이 좀 어설프게 아래쪽을 늘었다가는 그냥 위로 막혀버릴 것 같거든요. 막히게 되면 좋은 결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흙이 가장 강력하게 둔다면 이 수고요. 방어하는 유일한 자리인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은근히 중앙에 봉쇄도 막고 있고 여기도 네. 예, 못 넘어가죠. 참 모양만 봤을 땐 선택하고 싶지 않은 자리기는 이건- 한데 쉽게 두기 어려운 수인데 지금은 뭐 1선에 2선에 입구자나 네. 빈삼각 정도는 나와줘야 지금의 이 진행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은 올라왔고요. 네. 자, 이동훈 구단의 선택은 네, 이거는 입구자입니다. 이거는 좀 중간인 겁니다. 이건 조금 약간 모양이 좀 너무한 것 같기도 네. 하고 이렇게 둬서 교환을 시킨 다음에 간다면 약간 일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었을 때 여기서 이제 흙도 뭐 물론 빈삼각을 둘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호구 치는 수가 보통이죠. 네. 근데 찝혔을 때 이것도 약간 문제네요. 근데 여기가 약간 묘한 것이 그러면 이동훈 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둘 때 이거를 둔다라는 얘기입니까? 과연 이 교환이 득일까요? 늘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흙이 다음에 두어가야 될 수는 한 2가지 정도로 압축은 되지만 전후의 사정을 본다면
약간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동훈 구단이 이렇게 두려고 둔 호구를 건지 친다면 사실 보통이긴 한데 예. 찝힌당했을 때 중앙이 봉쇄가 되거든요. 그냥 나가면 안 될까요? 나가게 되면 여기를 끊고 이 수상전이 돼야 되는데요. 네. 이제 막혔을 때 여기 못 끊어요. 늘게 되면 그렇네요. 수부족이죠. 붙여야 되나요? 붙여야 되는데 이거 뭐 아래쪽에서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한번 더 밀 수는 없습니다. 먹여침 당하는 순간에 아, 촉촉수로 잡히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한 흙은 한 칸이라는 칸을 끼워야 얘기인데요. 되는데 이거는 뭐 눈물 나서 못 보겠는데요. 연결은 됐으나 다른 부분이 차단되겠습니다. 여기를 잇는 순간에 또 받아야 네, 되고요. 여기 또 받아야 되고요. 네. 예, 이건 뭐 다 잡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잇고 호구 치고 찝게 된다면 위로 돌파는 힘들어요. 예. 그렇다면 잇고 막을 넘어가야 때 된다는 얘기인데 미는 뒤로 가는 교환을 하고 방법밖에 없네요. 여기 늘게 되면 이건 백이 이 정도면 잘 처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동훈 구단의 선택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박정환 구단이 지금 잊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잊지 않는다면 위로 막는 것이 좀 무난하죠. 예. 뭐 이지는 갈 수도 있어요.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갑니다. 이었어요. 예. 어떻게 두려고요? 입구자를 뒀을까요? 여기서 다시 빈삼각 가기에는 이 교환이 꼭 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두군 일단 여기 둘 때 이걸 차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빈삼각을 둬도 여긴 어차피 백이 약간 좀 뭔가 두기가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흙이 둬서 잘 처리된 느낌이죠. 박정환 구단이 물어봅니다. 빈삼각을 이 장면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네. 응수를 했고 느는 것도 한원이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네, 늘면 여기를 찝습니다. 그래서 이으면 끊어서 이거는 좀 전과 비슷한 형태가 되죠. 여기를 젖히고 찝었을 때 돌파를 하는 형태라 조금 이제 흙이 두기가 어렵고 이제 있는 자리는 두 곳이라서 위로 이어야 되는데 끊김 당하는 순간에는 이 형태 자체가 빈삼각이라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빈삼각 아니면 호구 치는 수입니다. 혹시 다른 쪽을 이어서 받는다면 여기요. 예. 여긴가요? 그랬을 때 맞게 되면 그 다음이 이제 뚫고 나갈 수가 없죠. 안 되는 건가요? 이 흙 넉점의 수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뭐 끊는 것도 그냥 네. 여기에 수를 조여서 잡힙니다. 혹시 먼저 끊으면 될까 했는데 바로 조여가는 수단이 네. 있네요. 역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 이 진행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동 구단이 여기를 왜 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손해예요. 이 자리가 아픈 겁니다. 만약에 그냥 빈삼각을 뒀다면 백이 빠졌을 때 어떤 막죠. 식으로? 예. 이렇게 두고 빠지면 이 교환이 되지 않고 그냥 막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끊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백은 선수를 하려면 훅을 쳐야 되는데 그때 이 선을 젖히죠. 그러면 넘어가는 게 약간 남아 있어서 이거는 흙은 굉장히 좀 숨통이 트인 모습이고 네. 지금은 사실 얼핏 보기에는 백이 양분된 것 같지만 흙도 모양이 사납고 여기가 이제 서로 뻗어나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흙의 활로도 없는 거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흙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한 수 교환을 먼저 해뒀을 뿐인데 그래프가 급격히 기우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제 두 가지 응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둔 다음에 보니까 이동훈 구단이 보통이라면 이렇게 뒀을 것 같은데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둔 것은 이거는 뭔가 조금 선택에 있어서 마음이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그림과는 좀 다르다는 판단이었을까요? 네, 그런 것 같고요. 근데 글쎄요, 약간 좀
재밌고 좀 의문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렇게 어려운 장면은 아니었는데 네. 예, 이동훈 구단이 좀 모양이 좀 사나워졌고 여기서는 이제 백의 선택은 위쪽이 급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를 두드림 당하고 늘었을 때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칸을 뛰어나가는 것이 보통이에요. 근데 흙도 물론 한 칸 뛸 수 있지만 조금 더 압박을 준다면 붙여 나갔을 때 네. 이제 그 다음에 응수가 백이 준비가 돼 있어야 이 한 칸이 조금 예, 확실하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 이런 식의 행마 자체도 흙이 이제 타이트하게 붙여왔을 때 그 뒤에 행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를 딴 만큼 조금 더 하는 방법은 없는지 좀 강구해 보게 되는데 한 칸 그 이상의 좀 공격적인 수법은 없을까요? 한 칸이 아니라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건데요. 네. 붙여나갔을 때 지금 이제 박정환 구단이 딱 둔 이 자리죠. 여기가 이 정도는 와 있어야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없다면 젖히는 부담감도 있고 위쪽에 당장 뭔가 두지 않으면 잡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박정환 구단은 역시 이걸 둔다는 것은 네. 다음에 막히는 것이 흙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기 뭔가 여기와 이곳을 양쪽을 보는 수입니다. 흙은 다 두고 싶죠. 우변을 먼저 네. 준다면 선수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 나를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제는요. 네. 붙여도 막혀서 봉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잡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둔다면 단수예요. 여기서는 백도 씌우는 건 아, 어려운 근데 건가요? 어렵다고 봤네요. 위쪽 막히는 것이 조금 괴롭네요. 이거는 안 젖힐 수가 없죠. 네. 예, 이건 뭐 안 젖히면 그냥 젖혀도 패가 나고 여기를 치중 가게 됐을 때도 사활에 아예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젖혀야 됩니다. 근데 젖혀 있는 자리가 선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변 제압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있는 자리가 물론 좋은 곳이죠. 네. 근데 백도 그러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여기를 뭐 호구 치는 정도로만 둬도 석점의 이 생사 자체가 좀 위험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움직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여기서 날짜 무난합니다. 이미 활용을 했기 때문에 예, 날짜 나오게 되면 막상 사실 흙이 먼저 뒀지만 백이 두는 자리로 인해서 흑백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누가 공격하는지는 좀 어렵거든요. 예, 흑이 공격한다고 보기는 아직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이런 식으로 눌러가는 것은 역습을 당하는 순간에 대책이 없어요. 그냥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흑도 행마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이 상변의 형태는 이 교환만으로도 활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뜻밖죠. 자리군요. 네. 원래 두지 않는다면 날일자가 좋은 자리였고 최소한 단수 치는 거 정도는 되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둔다면 이 정도나 여기기 때문에 네. 돌 자체가 애초에 날일자를 갔을 때 이 백의 두 돌 교환은 굉장한 활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끊어가는 것도 네. 이 선 쪽으로 끊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앙이 중요하거든요. 돌 자체가 좀 아래로 가서 흑의 입장에서는 물론 큰 곳이긴 한데 백한테 압박감은 좀 덜하죠. 들여다봅니다. 사실 그냥 날일자와 이 교환이 있는 치중은 제 눈에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여기를 밀었을 때 좀 달라요. 밀었을 때 네, 밀었을 때 이제 교환이 없었더라면 그냥 받아도 됐던 자리죠. 뭐 늘어도 되고 젖히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젖히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끊기는 자리가 있어서 여기를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아. 그래서 위로 단수 칠 수 있고 백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젖혔을 때도 여기를 보통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있는 수로 인해서 차단이 돼요. 네. 원래는 이 교환이 안 돼 있으면 차단이 없거든요. 굉장한 차이죠. 네, 어떤 차이인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젖히는 건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긴데요. 아, 그래도 다시 아래쪽으로 가기에는 뭔가 좀 흑의 입장에서는 아쉽긴 한데요. 그냥 끊는 것은 네. 백이 무난하게 뭐 늘거나 아니면 뭐 단수 쳐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 자체가 백이 또 자연스럽게 이달이 오고요. 여기도 뭐 어느 정도는 좀 방비가 됐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두고 싶은데 아래쪽에 두 번의 활용을 당해서 조금 운신의 폭이 좀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변의 6점도 걱정을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보다는 이동훈 구단이 이 전투에서 상당한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바둑을 앞으로 좀 꾸려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실패라고까지 얘기할 네. 수 있는 교환들이었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서로 뭐 이제 뭐 적당히 타협하고서 된다면 흑의 집이 여기 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기 집 난 것도 10집이 채 안 되고요. 전체적인 집 균형이 이곳과 이곳 다 합쳐도 30집이 안 되죠. 여기도 네. 이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집 자체가 40집 나기가 바쁘거든요. 근데 백 모양은 사실 여기만 지금 30집은 확보가 됐어요. 네. 30집은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집 균형이 흑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뭔가 하죠. 평범한 선택으로는 바둑을 끌어가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이 선택은 백을 갈라가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밀게 되면 여기를 젖히거나 젖혀서 확실히 이제 중앙을 나올 때는 도움이 되죠. 이제 박정환 구단이 아예 응수를 안 합니다. 뭐 자체로 좋은 자리예요. 뭐 지금 끊어가는 것은 있겠지만 이걸 끊어간다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차단을 하러 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면 이건 뭐 백이 좀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차단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래 차단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차단을 안 하고서는 뭔가 좀 흑개수들이 근데 네. 그 우변 형태의 중앙에 백이 붙여가면요. 여기요. 여기도 좀 신경 흑이 쓰이고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하나 두고 난 다음에 한 칸 정도를 물어보고 뚫는 것은 조금 안정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조금 형사가 여의치 않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예. 백도 이제 편안하게 한 칸을 뛰어 나가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를 둬야 되는 거라면 또 이제 신경이 쓰이면 그냥 뭐 하고 가는 게 일단은 네, 정수라고 봐야죠.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쯤 되면 시간도 따져봐야 합니다. 네, 지금 박정환 구단도 뭐 오늘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에 큰 차이는 없고, 근데 이제 다만 이동훈 구단이 바둑이 조금 두기 어려워져서 네. 뭐 같이 초읽기 뭐 이제 초읽기는 아니죠. 뭐 시간에 좀 몰리더라도 확실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뭔가 변화의 틀을 좀 만들어내는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일단 우변이 약하다 보니까 본인의 돌부터 좀 돌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돌보는 순간에는 백도 보강이 되니까요. 일단 뭐 지금 장면에서 딱 봐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흑의 다음 수가 어렵죠. 그리고 흑이 어느 수를 두더라도 백은 이제 방향은 어느 정도는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 흑이 중앙을 두면 뭐 백은 중앙을 따라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뭐 이런 쪽에서 변 쪽에서 약간 좀 안형을 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흑은 일단 이 선택 자체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벌써 여기를 뚫긴 뚫어야 되는데 이것도 신경이 쓰이고. 네.
이동훈 구단의 스타일이라면 뭐 뚫는 자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돌을 돌보면서 가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 방면으로 하나 두고서 상변을 뚫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백이 여기를 둬도 안영의 급소가 되는 곳이니까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 둘 때 약점이 있고 치받거나 둘 때 자연스럽게 나가는 흐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붙였을 때 다음에 젖히는 것이 있어서 또 받아야 되는 거라면 그냥 후수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를 뭔가 좀 먼저 좀 백의 안영을 압박할 수 없다라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또 약간 좀 괴로운 부분입니다. 백이 붙이는 그 화점 자리를 들여다 본다면 이건 어떨까요? 여기요. 예. 여기는 이제 물론 이제 안영 파워에는 도움이 되지만 백이 뭔가 둔 다음에 여전히 들여다봤을 때 최소 한 집 정도는 선수로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여기 약점이 있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두면 호구를 쳐서 이렇게 받을 수는 있지만 여기 안 두게 되면 느는 게 선수라서 그냥 아래쪽에서 살아버려요. 네. 예, 그래서 받으면 이미 선수 한 집이 났고요. 이동훈 구단 시간 이제 3분 안쪽으로 들어섰어요. 네, 지금은 그 AI가 가리키고 있는 그래프 이길 확률 자체에 그 느낌 못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선수들도 이 정도 느끼고 있을까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저 정도는 지금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 초반에 이 정도의 막대 기울기라면은 이 정도까지 느끼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군요. 네, 박정환 구단은 아마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은 하진 않을 겁니다. 박정환 구단도 그렇고 이동훈 구단도 약간 비관파이긴 한데, 근데 이동훈 구단은 약간 어렵다고 생각은 할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은 또 나중에 물어보면 뭐 그렇게 좋았나요? 예. 라고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비관파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동훈 구단은 지금 바둑을 이 그래프만큼 AI만큼 생각하고 볼 것 같아요. 네, 예, 제 있을 수도 예상은요.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시간의 부담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손이 못 나오고 있어요. 무난한 건 역시 한 칸인 것 같은데. 네. 음, 무난해서는 네. 만회가 될까라는 걱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한 칸 자체는 일단 교환이 이게 득인지도 약간 의문이고요. 이 네. 교환 자체가요. 뭔가 약간 변화를 시도합니다. 입구자예요. 네, 한 칸으로서는 백이 아예 받아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예, 역시 이렇게 두고요. 봉쇄 자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쪽에 이제 사실 이렇게만 둬도 네. 지금 거의 안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럼 예. 지금도 이 정도 벌리면 살아 있는 형태일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칸 띄고 날일자랑 여기를 두고 미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거는 압박감이 백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여기 미는 것. 아래쪽으로 가기에는 이 자리 자체가 워낙 좋은 곳이라서 네. 그냥 밀고 볼 것 같아요. 확실한 선수가 된다라고 보면 일리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선수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요. 물론 나가는 자세가 있긴 하지만 이 나가면서 백도 2선의 형태라서 그렇게 좋진 않고요. 뭔가 흑도 임시 방편을 했을 때 이제 백이 과연 이런 자리가 네. 과연 이 타이밍에서 득인지를 좀 연구해 봐야 됩니다. 뭐 시간이 넉넉하다면 다 읽어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리고 여기를 밀어야 흑이 차단을 했을 때
뭔가 흑돌이 여기가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다음을 노려볼 수 있고 아예 안 봤네요. 괜찮을까요? 음, 우변은 살아있다라는 얘기로 봐야겠죠? 네, 이거는 박정환 구단이 자신감을 내비쳤네요. 절대 안 잡힌다라는 얘기죠. 일단 중앙 눌러가면 봉쇄는 된 것 같고요. 네, 중앙을 눌러가는 것과 눌러가는 것이 정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네. 여기서는 이제 아래쪽을 가는 것도 고려는 해봐야 돼요. 붙이는 자리가 선수가 아닌 그래도 건가요? 이렇게 돼서 여기 돌파가 과연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끊어가는 것은 있거든요. 네. 근데 끊어가는 것도 위쪽의 약점, 사실 이런 데가 선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단수치고 끼우는 것이 생겼죠. 네. 한 점 잡는 것과 한격 형태군요. 타이밍을 더 좋게 하면 흙이 더 괴로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쉽지 않네요. 자, 시간은 30초가 남았고요. 백이 상변을 지킨 이상에는 흑이 우변에서 수를 내지 못하게 됐을 때 그때는 정말 네. 바둑 회복하기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밀어가죠. 네. 네. 우변에 어떤 수를 보고 있을까요? 세 번째 용성전 준결승전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이동훈 구단의 대결 잠시 뒤에 함께 하시죠. 제3기 용성전 전기 우승자 박정환 구단 그리고 한국 랭킹 6위 이동훈 구단의 준결승전 첫 번째 경기 치러지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막 착점을 했어요. 네, 역시 이제 위쪽에 출구가 막혔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쪽을 가야 되고요. 하나, 이 자리가 둘, 안영의 급소가 됩니다. 넷, 사실 다섯, 여섯, 감각적으로 봤을 일곱, 때는 여덟. 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잡기 어렵다면 흑이 이 바둑은 굉장히 직부족이에요. 이거는 네. 사실 위쪽에서도 백이 여기만 넉 집에 뭐 합치면 10집도 넘게 났죠. 이 교환 자체가 또 손해 봤어요. 이건 뭐 집으로는 일단 좀 흑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뭐 잡지는 못하더라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AI 막대도 점점 하얘지고 있어요. 105분 남았습니다. 밀어 올리는 자리가 급솔까요? 일단 여기를 두게 되면 흑이 이곳을 가지 않는 이상은 이 사활 추궁은 더 이상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밀면 치중을 갈 거예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보통은 밀어가는 건데 이 치중에 대한 대비를 일단은 좀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밀어가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밀지 않으면 아래쪽에서 뭐 늘거나 하는 건데 이건 약간 뭔가 좀 위쪽에서 안영을 파고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위로 밀어야겠죠. 뭐 박정환 구단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밀어갔을 때 여기가 통렬하다면 이거는 확실히 이 장면에서 시간을 뭐 다 들여서라도 좋은 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뭔가 중앙 방면으로 활용이 여기나 여기가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자리는 선수라고 하기에는 불확실합니다. 다음에 나가고 막을 때 일견 보기엔 잡힌 것 같지만 선수가 됩니다. 이어야 되죠. 뚫고 나갑니다. 여기를 늘어야 되고요. 이렇게 두고 늘 때 막상 나가게 되면 잘 안 잡혀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하나 두고서 안영을 완전 파고당하고 끊는 건 노리는 거는 회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생략한 채 뭐 한 이 정도 찝는 것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활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정환 구단의 시간도 3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뭐 우변을 하나 젖힌다던가 하는 자리는 도움이 안 되는 뭐 걸까요? 크게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약간 득이 될 수도 있겠고요. 확실한 의미에서는 네, 좋은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거는 이제 막아주게 되면 손해 없고요. 역습을 조금 또 노려봐야 되는데 뭐 크게 뭐 역습할 만한 곳이 없죠. 아니면 뭐 이런 데가 급소거나 네. 지금 호구치게 되면 단수치고 여기는 안 두게 되면 살아버립니다. 선수가 되면서 다음에 줬을 때 두 집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 막으면 또 한 점을 끊어서 살아있고요. 흑이 그렇다면 이 교환을 안 하고 둬야 되는데 호구치게 되면 굉장히 탄력이 많이 생기거든요. 둘 때 있고요.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네. 막상 갈 순 있을까요? 네, 이거 뭐 100% 확실하게 살았다고는 얘기 못 하겠네요. 네. 네, 여기 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두 집 안 납니다. 일단 손을 돌리기까지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네. 모습이었었는데 점점 그림은 뭐 밀었을 때 호구 치지 않고 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단수 치고 이을 때 막는다면 한 번을 끊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뭐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석점을 잡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갈 수는 있겠죠. 대신에 여기를 잇는 것 선수당하고 밀게 되면 귀가 오히려 흙이 잡히게 됩니다. 수상전으로. 그래서 백이 느는 게 된다면 뭐 사는 것이 쉽기 때문에 거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는 될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도 시간 없어요. 130초 네. 일단 밀어가는 거예요. 밀어 올리네요. 근데 이동훈 구단이 여기서는 뭐 이렇게 두는 것도 백이 여기만 오게 되면 이 궁도가 넓어요. 10초 하나 여기도 이렇게 두면 넷, 역시 이곳을 다섯, 사수했기 때문에 일곱, 이거 여덟, 잡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치중 가야 돼요. 네. 그렇죠. 그 자리는 항상 되는 곳이고. 흑도 막아주겠죠. 네. 박정환 구단 여기 먼저 앉아친 거는 약간 미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으면 단수가 선수입니다. 하나 둘 그래서 요 활용은 일단은 뭐 다섯 대득이기 때문에 활용한 다음에 여덟, 여기 나가는 진행이 자연스럽죠. 뭐 흑도 한 점을 끌고 나올 순 있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살려야죠. 네, 그 한 점은 하나, 잡히게 되면 셋, 뭐 치중간 다섯, 파워한 여섯, 의미가 없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너무 위험한데요. 이건 뭐 지금 약간 위험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공격은 백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격이 안 되고 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돌파까지도 지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건 돌파도 될까요? 예, 이거는 지금 흙이 뒤로 가서 막는 네. 게 막는 게 아니죠. 뭐 안에서 네. 쉽게 형태가 자리 잡히다 보니까 아, 그렇다면 생각보다 일단- 상황은 심각하네요. 안형을 없애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은 일단 나가게 되면 박정환 구단은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 여기만 선수할 수 있으면 여섯, 따낼 일곱, 때 호구 쳐서 여덟, 살았습니다. 아, 그래서 막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계속 잡으러 가려면 한 점을 끊거나 아니면 여기라도 그냥 찝어서 이걸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하나, 둘, 근데 여기를 두는 순간에는 백돌이 자연스럽게 와서
여섯, 위쪽에 100% 선수가 아니었지만 약점이 노출이 되거든요. 아, 지금 못 잡으러 가요. 손을 돌렸어요. 당장은 어렵다고 본 거죠. 네, 박정환 구단은 중앙을 계속 두고 싶기도 한데 여기가 두고 두 점머리 두드린 자세가 네. 정말 좋아요. 그래서 받아줄까요? 여기를 무난하게 두면 받는 것이고 젖히고 싶기도 한데 끊었을 때 조금 시끄러워질 수 있거든요. 안 벗네요. 박정환 구단 생각이 여기를 뒀다는 것은 그냥 늘 바에야 여기 둔 것 같아요. 느는 것은 늘바예요. 느는 것은 당했으니까요. 이 교환을 당했어. 집으로 당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당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네. 확실하게 밀고 나가서 셋, 여기를 이제는 뭐 다섯, 탈출은 당연히 됐고요. 일곱, 이제는 흙이 좀 얇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예, 흙도 이제 갈 길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흙은 계속 버텨야 되는 바둑이 됐습니다. 공격을 포기한 대신 얻어낸 것은 여기를 연타했기 때문에 집으로만 보면 굉장한 흙도 성과를 올린 겁니다. 뭐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제가 한 30집 정도 봤죠. 근데 지금은 20집으로 줄었어요. 10집이 줄었고 10집 줄은 것뿐만 아니라 그 100이 여기 늘게 되면 30집 플러스 발전성이었는데요. 두텁고. 근데 지금은 머리가 두드려져 있고 하나 더 지키면 흙집도 굉장히 좀 크게 났습니다. 네. 자, 지금 박정환 구단이 하변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제 10초, 하나, 기세의 진행인데요. 박정환 구단도 넷, 지금 뭐 여기 받아줄 생각이 없네요. 일곱, 여덟, 아홉, 계속 몰아가는 게 가능한 형태인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은 뭐 백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도 완벽하고 여기도 이미 자체로 사는 것도 있고 먼저 뚫고 나갔기 때문에 네. 뭐 걱정거리가 전혀 없죠. 젖히고 1분 남았습니다. 늘더라도 항상 살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우변을 조금 더 압박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혹시 일단 뭐 한 날일자 정도 붙이는 있죠. 것도 가능할까요? 붙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근데 네, 붙이는 그렇죠. 것은 이제 백도 모양이 조금 얇아지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 네. 전혀 예상 밖의 선택인데요. 제가 좀 전에 여기를 확실하게 이렇게 된다고 해도 네. 100% 살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받으면 이렇게 해서 10초, 살았죠. 하나, 네. 근데 여기가 셋, 넷, 이거는 석점을 잡아도 두 집이 안 나거든요. 여기를 먼저 붙이게 되면 여덟, 사활로만 봤을 때는 사는 형태는 아니네요. 여기가 붙이는 순간에 뭐 받을 때 뭐 일선으로 단수치게 되면 이거 살아가는 것과 여기를 맛보기로 봐서 두 집이 안 나네요. 근데 130초 남았습니다. 뭐 수는 굉장히 늘어나지만 뭐 못 살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확실하게 지켰고 이동훈 구단 거기 밀어간 것은 이거는 뭐 도저히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받아줄래야 받아줄 수 없는 자리를 뒀어요. 이거는 뭐 하나, 둘, 네. 셋, 이 정도는 와야죠. 다섯, 여기 두면 어떻게 둡니까? 여섯, 일곱, 여덟, 어디 두려고 아홉, 거기 민 거죠? 지금 뭐 먼저 붙였어요. 이동훈 구단이 사실 둘 데가 없긴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심했어요. 둘, 셋, 넷, 젖혀갔고요. 사실 날짜만 둬도 도대체 어떻게 행마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냥 흙이 그냥 진퇴양난입니다. 두 점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날일자 열분 행마를 또 할 수도 없거든요. 뭔가 좀 일곱, 여덟, 어려웠는데 네. 아, 약간 이거는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박정환 구단이 글쎄요. 근데 우변에 만약에 그 5점 자리를 젖혀서 먼저 물어봤다면요.
아, 여기요? 예. 이거는 이미 이제 포기할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 왜냐면 살릴 수도 없죠. 예. 다섯, 이성 캐스터 여기 두는 건 기본적으로는 여덟, 좋은 맥점입니다. 젖혔을 네. 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왜 공격을 하다 말죠? 정확한 수가 이걸로도 차단이긴 한가요? 글쎄 여기를 붙여놓고서 이것도 다 계산된 작전인가요? 붙여놓고서 받고 다섯, 다음에 여기를 받아주면 물론 일곱, 약간 손해긴 하지만 네. 흙이 이거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둬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본 거네요. 네, 박정환 구단 5점만 줄, 하나, 잡는 네. 셋, 작전을 넷, 지금 다섯, 여섯, 일곱, 실전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5점은 흙은 뭐 살릴 수가 없고요. 애초에 흑도 5점까지는 버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상변의 모양을 얻은 걸로도 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 자체 이길 확률은 여섯, 크게 일곱, 흙이 올라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이 두는 바둑이기 때문에 네. 모양이 생겼어요. 이 모양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좀 뭐 이길 확률이 90%가 지금 넘는다고 하더라도 변수는 생긴 겁니다. 한 20수 전 정도보다는 변수는 생겼어요. 그러니까 왠지 기분 탓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정환 구단의 움직임이 그 전보다는 좀 더 많아진 것 같긴 하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프 확률 자체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확실히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5점 물론 크긴 하지만 네. 8, 10, 20, 20석 집 28 여기까지 뭐 30집 보고요. 자, 조금 더 찔러가네요. 지금 100의 확정가는 55집 정도인데요. 흑은 석집 5, 10, 18집. 그러면 여기서 한 45집 정도를 만들면 개가가 되거든요. 근데 네. 뭐 모양만 봐서는 집이 난다면 훨씬 더 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자리가 조금 흙도 얇은 부분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건 바둑이 길어졌어요. 두터운 자리라고 봤었는데 네. 그 좁은 사이에 또 틈이 있군요. 여덟, 아홉, 보면 볼수록 많이 바둑이 시끄러워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많이 따라잡았을까요? 네. 13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당하니까 뭔가 네. 끊어가는 것도 노리기가 어려워졌어요. 이건 그냥 당하는 것이고요. 여기를 끊어가도 이런 데를 붙여갔을 때 여기 끊는 것과 맛보기를 하게 돼도 괴로울 것 같고 그냥 알기 쉽게 석점을 버리면서 밀어가도 이거는 셋, 석점을 잡고서 여기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예 못 끊어갈 것 같아요. 여덟, 한 칸인가요? 예. 한 칸 아니면 붙이는 것 아니면 이런 정도. 그러니까 여기선 둘 수 있는 수법이에요. 왜냐면 여기 5점, 뭐 6점, 7점 이거는 그냥 버려도 되는 돌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곳 집을 지켜야 돼요. 들어가는 것까지도 가능하군요. 네, 박정환 구단은 계속 파고 들어야 되겠고 흑도 이동훈 차단을 구단은 하면 막아야 돼요. 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중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박정환 구단이 뭐 이런 식으로 중앙을 보면서 젖힌다라고 하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나오면 여기 다 버리고서 이 집을 다 지어버리거든요. 네. 이랬을 때 여기가 지금 45집이 아니라 이제는 뭐 60집 이상 날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조금 위험해지죠. 뭐 중앙을 내어줘도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어요. 네, 넷, 일단 백도 빈삼각이라 모양이 사납긴 한데 네. 다섯, 박정환 구단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덟, 아홉, 자, 오늘 이동훈 구단의 빈삼각, 박정환 구단의 네. 빈삼각의 형태를, 행마를 보고 있는데 101분 글쎄요. 남았습니다.
흙도 뒤로 받아주는 자리들이 어렵지가 않아서요. 네. 이제 밀어가는 것과 한번 끊어가서 늘 때, 이것도 늘어주는지도 이거 그냥 고정관념이겠네요. 다른 방법이 이거 있나요? 늘어주게 되면 위로 뭔가 붙여가는 것, 활용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그냥 뭔가 위로 눌러서 네. 이렇게 막는 수,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130초 그러니까 남았습니다. 지금은 백이 조금 조심스럽게 행마를 해야 돼요. 자칫했다가는 흙이 그냥 다 버리고서 집을 짓자고 해버리면 이게 바둑이 점점 균형이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예, 이었고요. 한번 음수타진합니다. 네. 늘게 되면 붙이는 자리가 바로 보이죠. 뒷맛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늘어야 되는데 흙도 집을 지키는 입장이라면 지금은 치받아서 백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늘었죠. 늘어서 받아둡니다. 끊어갔고요. 지금도 뒤쪽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근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요. 여기를 넣는 것은 뭐 지금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장문을 허용하게 되면 흙의 모양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 살리면 안 돼요. 뭐 이런 데를 지금 살리네요. 글쎄요. 이 단수 치면 이 다음이 어딘가요? 한 점을 나가면 장문이라는 건가요? 네, 이렇게 둘 때 단수 치고 나갑니다. 두 점을 살려야 되죠. 다섯, 회돌이를 당하는 자세가 일곱, 너무 괴로워요. 아홉. 못 나가죠. 이제 뭐 여기를 늘어두고 살려야 네. 이렇게 차단하는 것, 백의 공격을 노릴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한 점을 잡는 순간 공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집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모양이 무너졌죠. 이동훈 구단이 여기를 늘어서 살린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을까요? 네. 저는 중앙을 버리고 이 한 점을 살리면서 여기를 돌파를 안 당하는 편이 1분 남았습니다.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밀어서 살려나가고 약간의 벽은 생겼지만 아직까지 아래쪽에 석점을 노리기에는 조금 먼 느낌이 있고요. 지금 모양을 딱 잡는 순간에 변이 자연스럽게 무너졌죠. 흙이 기대했던 네. 발전성이 집으로 지금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좌변을 지키는 정도라면요. 그거는 45집 안 날까요? 안 나죠. 둘, 이건 여기 집, 네. 넷, 여기 다섯, 받았을 때 여섯, 일곱, 여기가 30집이거든요. 근데 이거 살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살렸죠. 네. 잡았죠. 이렇게 두고서 둬야 101분 남았습니다. 이래도 45집이 약간 약한 것 같거든요. 안 근데 나오는군요. 지금 여기가 없어요. 또 맘 놓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한 칸은 조금 이제 무리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를 젖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서 끊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둔 수가 안정적이고 집을 지키려면 둬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밀거나 날일자를 갔을 때 중앙이 둘, 다시 넓어집니다. 네. 항복을 선언합니다. 좀 뭐랄까요, 좀 만들어지는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동훈 구단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걸까요? 예, 지금 일단 종국이 되기 전 한 5수 정도에서 이동훈 구단의 판단이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생각보다 지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모양이 그냥 컸기 때문에. 예. 이었어야 했다는 건가요? 실전은 쌍립이었던 거죠. 그렇죠. 여기를 아예 이제 이렇게 두고서 이제 끊겨서 네. 끊고 늘었던 자리였는데 자, 먼저 이었더라면 아예 그냥 여기를 둘 때 여기를 씌워가는 것도 막상 백이 나가니까 봉쇄가 안 됐거든요. 이 한 칸 뛰는 것 자체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집을 지키는 쪽으로 갔으면 네. 어땠을까요? 일단 좀 좌하 쪽에 백도 엷은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백은 조금 신경을 써야죠. 실전보다는 좀 긴 바둑이 됐을까요? 예. 길게 갔을 겁니다. 실전은 뚫리는 순간에는 집으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동훈 구단이 조금 빠른 타이밍에 돌을 거둔 모습이고요. 네. 자, 전기 우승자 박정환 구단, 이동훈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우승 도전에 나섭니다. 역시 포인트는 이 바둑 우변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우변 접전에서 조금 때리게 박정환 구단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바둑은 백의 불계승입니다. 한국 랭킹 2위 박정환 구단, 이동훈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며 가장 먼저 결승에 선착합니다. 네, 역시 그 우변 상황에서의 AI 막대가 네. 백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는데 그만큼 우변에서 실수를 하고 나니까 회복하기가 어려운 바둑이네요. 그랬던 것 같고요. 종합해 보면 초반은 좀 무난하게 시작을 했는데 역시 포인트는 우변이었죠. 네. 우변에서 그 이동훈 구단이 좀 반발을 통해서 이제 백을 양분시키는 그런 행마 자체에서 약간의 생각이 변했는지 네. 그 장면에서 행마가 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스텝이 꼬이니까 이제 계속 박정환 구단의 페이스로 갔던 것 같고 나중에는 뭔가를 좀 해보지도 못하고 우변 전투에서 이제 실패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래도 약간 풀린 느낌은 있었으나 중앙에서도 좀 뭔가 좀 허무하게 좀 끝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 우변에 이선에 들여다본 자리, 그 자리가 저는 문제였을까요? 그곳이 가장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 이동 구단의 뭔가 마음이 바뀐 장면이었는데요. 그냥 교환을 하지 않고 빈상각을 뒀다면 조금 더 백이 두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 긴 네. 바둑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바둑 어떻게 느꼈는지 승자인 박정환 구단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바둑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일단 초반에는 저는 모르는데 뭔가 상대는 잘 준비되어 있는 포석인 것 같아서 좀 기분 나쁘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같이 나올 때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흙이 좀 악수 교환을 해서 한 점을 먹어서 그때부터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 우변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 네. 근데 이동훈 구단이 그 백돌을 양분하는 과정에서 이선에 입구자를 교환을 하나 하고 빈상각을 뒀거든요. 네. 근데 그냥 빈상각을 두는 것은 어땠을까요? 네, 그게 나았을 것 같고요. 제가 는 걸로 찝었어야 되는지 늘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찝는 타협이 어떤지 판단이 안 돼서 늘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입구자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이 당연하다고 봤던 그 느는 호구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를 오히려 이제 찝어가서 흙에 그런 방법이 있나요? 빈상각을 막는 거죠. 근데 음. 괜찮아 보이는데요. 막상 찝으면 흙이 어떻게 뒀을까요? 어려웠던 것 같은데. 타협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복잡해서 제 머리로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환을 하고 난 이후에 혹시 바둑은 어느 정도로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받아야 될 때를 안 받고 중앙에 한 수 투자했는데요. 흙이 뭐 찔렀을 때 제가 뭐 되는 길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전에 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너무 안일하게 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뭐 바둑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역시 그 바둑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던 자리가 그 중앙 부분에서 좀 손질을 하시다가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상변이고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하변을 받았었는데 그 선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네네네. 아, 네. 조금 더 압박을 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군요. 네, 흙이 상변을 찔렀을 때 솔직히 되는 길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실전 너무 안전지으로 네. 자, 그래도 오늘 좀 백수 정도 그 근접한 시점에서 125수 정도의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이름을 올리셨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도전이십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일단은 작년에 너무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정말 잘 준비해서 후회 없는 대국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또 피셔가 초읽기보다는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시다시피 상대는 양신 중에 한 명인데요. 신진서 구단과 신민중 구단의 대결입니다. 이 바둑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좀 간략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따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생중계로 열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기사 다 워낙 뭐 초반 연구도 너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초중반에 좀 앞서 나가는 사람이 뭐 바둑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바둑TV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결승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디펜딩 챔피언인 박정환 구단이 이동훈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박정환 구단이 얘기를 해줬다시피 이 준결승전 두 번째 대결은 양신의 만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양신의 대결은 올해 좀 자주 있는데요. 그 전체로 봤을 때는 이번 대결이 5번째 대결인데 이 신진서 구단이 올해 워낙 잘하고 있긴 한데 그 신진서 구단의 독주를 막아내는 기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신민중 구단이거든요. 대결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자, 과연 어떤 기사가 박정환 구단을 만나면서 세 번째 용성전, 결승전을 펼치게 될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설의 이희성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